사수가 저도 없었거든요. 제가 사수가 없었을 때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신입 디자이너분으로부터 제가 고민을 하나 받았어요. 고민이 뭐였냐면 제가 사수가 없어요. 사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였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사수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제가 조금 느낀 게 뭐냐면 사수가 없다는 고민을 요즘 시대 사람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원인데 요즘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직무도 너무 빨리 바뀌고 일을 하는 방식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진득하게 이 과정을 오래 겪었으니까 내가 한번 알려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너무 빨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사수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사수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제는 붕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회사에 어디에 가면 네 사수는 여기고 이 사수가 하는 걸 똑같이 하면서 배워. 1대1로 마킹하는 시스템 자체가 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수가 없는데 내가 일을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일을 잘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드리면, 저 또한 직장생활을 제가 10년을 조금 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수가 저도 없었거든요. 제가 사수가 없었을 때 초기에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첫 직장에서는 제가 인턴을 하다가 이제 정직원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수를 해줄 수 있는 선배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뽑힌 동기가 3명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인턴을 해봤고 저와 함께 들어간 동기 2명은 인턴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배들이 너는 그래도 인턴을 6개월 해봤으니까 너는 그래도 좀 알지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는 직속 사수가 붙지 않고 제 동기들 2명한테는 이제 직속 사수가 붙은 거죠. 저는 겨우 6개월 인턴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잡지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인 플레이가 굉장히 있는 곳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수가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묻기도 조금 그렇고 물으려고 해도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수가 없어서 가장 곤란했던 초기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잡지 에디터였잖아요. 잡지 기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취재한 글과 사진을 디자이너님께 넘기면 디자이너님이 제 거를 잡아주는 일을 해요. 근데 디자이너님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를 싫어한 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때 디자이너님이 2분이 계셨는데 팀장 디자이너가 계셨어요. 그 팀장 디자이너가 제 거는 절대 안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정식 거는 잡기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든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힘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왜 힘든지를 알려주진 않고 문정식 건 안 잡을 거야, 문정식 거는 힘드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해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반대로 생각을 했죠.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그 팀장 디자이너님이 반대로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랑 일하면 편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는 항상 자기가 일을 할 때 애초에 제일 먼저 디자이너랑 상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인터뷰해 올 건데요. 혹시 제가 다른 잡지를 보니까 이런 구성으로 인터뷰를 해온 게 있던데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어때요? 라고 처음에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시안을 정확하게 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찍어왔어요. 잡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아예 처음에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 2개의 공통점을 제가 알아냈어요. 이게 누군가는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서 제가 관찰을 한 거예요. 제가 사수는 없었지만 일을 잘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에는 그거를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지나고 디자인 팀장님이 제 거를 먼저 잡기 시작하는 거죠. 문정씨 거는 잡기 좋아. 문정씨 근데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일을 잘해?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 아무도 나한테 일을 안 알려줘. 나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 아니라 사수가 없어서 고민이라면 첫 번째는 다들 저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세요. 한번 관찰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세요. 2번째는 뭐냐면, 저는 회의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 말이 끝발이 안 선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생각해보자. 내가 이 구조 속에서 당연히 연차나 짬밥으로는 내가 항상 언제나 끝발이 안 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한 거 뭘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내 또래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너무 쉬운 말이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내 또래 사람들의 생각. 요즘 애들은 어떤 거에 열광하니? 요즘 애들은 어떤 거를 재밌어 하니? 우리가 이렇게 만든 서비스들이 말이야 너 또래 애들이 좋아할까?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지금 나에게 귀를 기울여 줄
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트렌드에 밟지 않아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유일하게 내 말에 집중해 줄 시간은 지금 이때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평소에 트렌드에 밟지 않은 사람이라도 미친 듯이 이제 트렌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요즘에 MZ세대는 어떻구나. 요즘에 트렌드는 이렇구나. 내 주변의 친구들은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일부러 되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뿐 아니라 실제로 요즘 대중적으로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지라는 거를 같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최근에 베스트셀러 동향을 보니까요. 최근에 히트하는 시청률이 몇 프로 이상 되는 드라마들의 어떤 특성을 보니까요. 최근에 판매율이 굉장히 급증한 어떤 아이템들을 보니까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가 늘어난 것들을 보니까요. 라는 식으로 이것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어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비슷한 세대들이 이런 것들에 요즘 열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저라고 뭐 트렌드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저에게 귀 기울여주는 유일한 시간이 그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는 조사해서 얘기를 하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쨌든 뭔가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더 권한을 주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끝발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선배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주는 거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특별히 조사를 많이 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에게, 선배들에게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쟤는 시키면 할 수 있는 아이야. 쟤는 되게 포텐이 있는 아이야 라는 느낌을 계속 줘야 돼요. 그런 느낌을 분명히 주다 보면 사수가 없어도 쟤는 되게 잘 배웠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아예 내가 진짜 롤모델 자체가 없어. 아예 이거는 뭐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 처음 잡지사 일을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잡지사 일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저는 홍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홍보하는 일이 디지털 홍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디지털 홍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선배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디지털 콘텐츠라는 말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기업의 홍보를 어떻게 디지털 브랜드 저널리즘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찾아봐도 외국의 비즈니스지 이런 데서만 좀 찾아볼 수 있는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도 아무도 없어요. 어떤 걸 카피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했냐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외부 컨퍼런스를 들어보세요. 그게 온라인 컨퍼런스일 수도 있고 실제 컨퍼런스일 수도 있는데 그 컨퍼런스를 계속 듣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최소한의 참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게 돼요. 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그 사람들 간의 어떤 배움 속에서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라고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컨퍼런스 가능하면 유료 컨퍼런스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롭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미 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경우에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보자일수록 초기일수록 내가 이게 지금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기보다 그냥 빠르게 한 자라도 더 흡수하고 빠르게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더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